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으려고 이제 사용하는 저는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누구나 아는 방법도 있고 남들이 안 쓰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도움되시는 거는 본인 걸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뭘 보냐면 밸류에이션부터 봐야죠. 야, 이거 시장이 싸냐? 어느 정도까지 박살이 났냐? 이걸 봐야 되니까 보통 이제 다들 많이 보는 게 12개월 포워딩의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봅니다. 이제 북밸류를 보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저거 2010년도부터 해놨지만 과거부터 보게 되면 평균 이제 한 0.8배 수준까지 오면은 시장이 바닥권에 왔다라고 하는 경험칙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이게 뭔가 이제 은행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경제가 뭔가 박살나는 그런 게 생기면은 0.6배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코로나 때 이제 0.6배까지 떨어졌고, IMF, 서브프라임 때도 한 0.6배 수준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으면 0.6배 수준, 그게 없으면 한 0.8배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럼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0.85배, 0.84배, 10월 23일은 0.82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인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이 가격을 찍고 바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지지부진하느냐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문제니까 지금 싸냐 비싸냐부터 일단 체크를 했을 때 일단 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손바뀜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코스닥 지수 기준인데 코스닥이 가장 이제 민감한 시장이니까 코스닥이 저는 이제 손바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과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10월 24일에. 10월 11일에 한번 손바뀜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과매수, 과매도, 과매수가 나타났으니 이 대략 한 이 지수, 평균 한 이 지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손바뀜이 나타났다라고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월 24일 오늘 이제 영상 찍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과매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요때 이제 물량 털린 사람들의 물량을 요 새로운 어떤 투자자들이 싹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은 이 지수대가 좀 그래도 단단하게 지지될 수 있는 어떤 그 지수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업종 강도 지수랑 상관관계를 많이 봐요.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보통은 종목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엑셀 데이터 과부하가 오니까 이제 업종을 가지고 한 26개 업종을 가지고 상호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뽑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 주식 투자 전략이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아질수록 그 서로 간의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뭐 하락이라 대부분 이제 하락할 때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지면은 또는 이제 뭐 특정 종목만 가게 되거나 뭐 이럴 때는 오히려 상관관계가 그 올라갈 수도 있어요. 되려 지수가 빠지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0.5배 정도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0.5배 수준이면은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준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2022년도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과거 이제 정말 코로나 시절에는 한 0.8배나 이렇게 민감한 수준까지 상관관계가 올랐었고, 뭐 금리 올라가는 정도가 코로나랑 비교할 바는 아니니까 한 0.7배 수준까지 이 상관관계가 올랐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과거 패턴상으로 0.5배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0.5배 수준은 굉장히 과거 역사상 상관관계가 많이 올라간 수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뜯어가지고 업종 강도 지수랑 업종의 쏠림이랑 비교를 하는데 업종 쏠림이 심해지면은 시장이 어렵고 업종 쏠림이 완화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주식을 할 만하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업종도 쏠리고 상관관계도 올라가는 이제 골치 아픈 시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10월 10일 날을 기점으로 업종 강도 지수가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 잡아주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오다가 떨어지게 되는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영상 올렸을 때 과거 시계열상 패턴을 보니까 비슷한 시기가 있고 그 비슷한 시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단기 이제 그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다가 그러면서 반등을 하더라. 이번에도 왠지 다음 주에 그런 모습을 나타나면서 비슷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볼 때 이 업종 강도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많이 봅니다. 이번에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0.2에서 0.191로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이제 저는 이제 그 주식을 좀 할만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상관관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제 주식하기가 좀 편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0.5 이상의 상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뭘 봤냐면 저 영상도 이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국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그 2개월이나 3개월, 6개월 단위로 쪼개서 MDD를 분석했을 때, 야,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그 가장 이제 최저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거래일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면 그 거래일수를 기준으로 봐서 지금 현재 거래일수가 충분히 바닥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구간까지 왔는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또 궁금해가지고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하락하는데 걸렸던 거래일수가 충분하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냥 지수 날짜랑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1996년 7월부터 넣어놓은 가격 지수이고, 이걸 이제 얘기한 거죠. 2개월 단위로 MDD를 만들어서 MDD까지 평균 거래일수 물어봤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길래, 아니 내가 최대가 되는, 즉 지수 하락이 마무리되는 구간을 고려해달라라고 했더니, 이게 2개월 단위 그 MDD, 2개월 단위 MDD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MDD를 했을 때 2개월 구간 동안 코스피가 하락하면 한 22일 정도, 코스닥도 한 22일 정도 하락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3개월 단위로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3개월 단위로 구했더니 이제 34일과, 그러니까 34일 정도가 걸리더라, 평균 거래일수가. 야, 그럼 6개월 단위로 한 반년 정도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한 60일에서 66일 정도, 66일 정도 걸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야, 그러면 MDD가 보통 어느 정도 터지냐 물어봤더니, 코스피가 12% 터지고 코스닥이 14% 터지고 2개월 만에 어떤 MDD 최대 변동폭이 평균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이 재밌었어요. 6개월이 이제 20%가 터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카페라떼 회원분들 들어와 있는 거기 채널에다가 코스닥이 오전 9시 4분쯤에 보니까 요게 이제 대략 한 60캔들이에요. 지금 이때 이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닥 기준으로 60캔들 정도가 찍었고, 이게 지금 고점 대비 20% 빠졌거든요. 최고점 대비해서 20%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한 6개월 기간으로 우리 가정했을 때 코스닥이 지금 과거 평균 MDD였던 20%에 도달한 상황이고, 거기에 거래일수가 한 60일 정도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바닥인 것 같다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재밌었는데, 코스피는 한 55캔들 정도의 그 고점 대비 한 11% 정도였고, 그 최근에 이제 이게 여기 빨간색이 있었던 게 이제 9월 15일인데 9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여기가 23캔들이에요. 23캔들이라고 하면 이게 대략 2개월 단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캔들을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코스피도 어느 정도 하락률에 고려를 하면 이게 한 3개월이나 이럴 때 한 11% 정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하락률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거래일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바텀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요즘 주로 보는 거는 이제 MDD 패턴을 통해서 몇 거래일에 걸리고 어느 정도 MDD가 터졌느냐, 그리고 그걸 구간별로 잘라봤을 때, 그 다음에 업종 강도랑 상관관계가 그래도 과하게 쏠려 있느냐, 그리고 손바뀜이 났느냐,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이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따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까? 지금 현재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도 이런저런 걸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우리가 MDD가 터지는 거를 고려를 하면은 한 60일 정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그 거래일수가 한 60일 정도 쉽지가 않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3개월 단위로 보게 되면은 한 34일 정도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2개월 단위로 보게 되면 22일 정도 이렇게 최대 낙폭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거래 일수가 있으니까 이 거래 일수를 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변동하는 폭이 2개월은 이제 평균 이제 그 한 12%, 뭐 3개월은 비슷해요. 2개월이랑 3개월은. 그다음에 6개월이 이제 좀 벌어지게 됩니다. 16%랑 한 20%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MDD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이니까, 그리고 거래일수가 어느 정도 도달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를 바닥 통과 의심으로 좀 보지 않나. 60캔들에다가 뭐 34캔들 정도면 요 구간에서 34캔들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60캔들이니까 야 이거 과거 MDD 패턴의 거래 일별로 보게 되면은 바닥 통과 의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제가 공부한 것들 공유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같이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